이제 총선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비례 자유한국당 네네. 만든다고 해서 지금 선관위가 이 비례 무슨 당 네네. 등록을 허가해 줄지 지금도 말지. 회의 중인데 네. 아직도 3시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은 것 아직 안 같습니다. 났습니다. 네. 저녁 무렵에 아마 사사건건 끝나는 시간 네. 전후해서 아마 결정이 속보로 나올 것 같아요. 네. 허용이냐 불허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비례 네. 민주당 이런 것도 다 불허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불허가 나면. 그렇죠. 네. 비례 자체에 대해서 네. 현재 일단 신청한 쪽은 비례 자유한국당 하나입니다. 비례 민주당이 신청됐는데 네. 이것은 민주당과 상관없는 네. 다른 쪽에서 이제 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관례를 보면 네. 신민주당, 새민주당 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데 유사정당으로서 신이나 새를 붙이는 경우. 저희가 그 그래픽 준비했으니까 그 그래픽 오, 보면서 네네.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이름인데 예를 들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사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신공화당도 일단 가장 있었죠. 중요한 어떤 경우는 기준은 허가를 해주고요. 네, 정당법에선 유사정당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정당은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보통 민주당, 공화당 이런 표현들은 흔하게들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있고 신민주당이 있다. 새로운 민주당 이런 새자나 신자는 구별성, 특장점이 없기 때문에 유사해서 사용을 허가해줄 수 네, 없다라고 나오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통합진보당과 진보당은 서로 구별해서 써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민주 이런 건 구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앞에 새자 이런 거 붙이는 건 잘 것들은 구별이 안 되니까 과거의 결정 내에 비추어서는 구별성이 없고 네. 유사하다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네. 시인공화당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공화당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 가능하다 이렇게 네. 냈는데 실질적 유사성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참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유권자들이 혼동 가능하느냐는 네. 겁니다. 기존 정당과 새로운 당명이 혼동해서 이 정당이 이 정당인가라고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면 네.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들이었습니다. 자 네. 지금 손 변호사 지적했지만 비례 한국당은 이미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네네. 누군가가 선정을 해놓은 거죠, 그죠? 선정해 놨고 그래서 비례 자유한국당이- 비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오늘 네. 선관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해도 예.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정당 투표할 때 비례 자유한국당, 비례 한국당을 네, 구분할 것이냐. 헷갈리지 않으실까? 당연히 헷갈리겠죠. 네. 이게 물론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지 몇 퍼센트가 이걸 혼동하겠느냐의 문제지 혼동하는 분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일은 이제 우리가 왕왕 나오는 일이니까 다만 대다수는 구분을 하는데 네. 뭐 소수 이 당락 결과에 영향을 안 줄 뿐 정도만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로 찍고 비례 자유한국당은 이게 정당 지지를 찍으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요. 아까 신, 세 이런 것들은 수식어죠. 근데 뭐 통일, 자유, 한국 이런 것들은 네. 의미를 가진 용어죠. 비례를 두 글자긴 한데 이 비례를 선관위가 뭘로 볼 거냐예요. 네. 전 수식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허용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요. 불허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수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박형준 위원장은 네. 2월 10일까지 큰 신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그러면은 그때 또 만약에 보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이 만들어지면 비례 보수통합당 또 만들 건가요? 네. 지금 비례 자유한국당 신청을 받아준다는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내려놓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보수가 통합된다면 새 간판을 정당이 나올 바꾼다면 텐데 또 비례를 붙여서 만들 거냐고요. 도대체 네. 국민 보기에 이렇게 이 정신없는 일을 계속 벌이게 되면 결국은 그럼 여러 개 무슨 이게 우리가 선단식 경영이라고 했죠. 가운데 항공모함이 하나 있고 구축함이 네. 한 10척 다니는 것처럼 선단식 정당이 위성들을 막 이제 위성 정당 하나 만드느냐 마느냐인데 앞으로 2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례 네. 자유한국당과 비례 한국당이 헷갈릴 거면 2개 다 만들죠. 뭐 이름도 가져오고 이거는 저는 좀 대단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자중해야 이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선거법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꼼수를 이 묘수로 네. 맞받아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그래서 이걸 뭐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친구 정당, 위성 정당 또는 자매 정당이라고 네네. 표현하던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 그 결정이 지금 선관위에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관위의 창당준비위원회 현황을 좀 볼까요? 그래픽으로. 네. 보면 뭐 너무 굉장히 많아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 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례민주당도 네. 있는데 비례민주당을 신청한 측은 완전한 제3자고 민주당과 별개의 인물이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례자나 유사한 정당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창당준비위원회 네.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당이고 정당의 색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류나 혼동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비판은 합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 이상 얻어야 의석을 한 자리라도 얻죠? 일단은 3%라고 이제 최소한.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정당 투표를 2.9% 얻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네. 만약에 3%를 받는다고 하면 네. 의석을 한 3석, 4석, 5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시하면서 네. 조금이라도 일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3% 이상 얻으면 5석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5석을. 네. 네. 하지만 이제 한국당 5석 확보하면 입장에서, 거의 네. 저 지금 정의당이 6석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원내 뭐 6석이니까 627이 정당이 되는 겁니다. 원내 네. 6, 7위 정당이 충분히 되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이 판정리가 돼서 네. 실제 4.15 총선에 돌입할 때는 몇 개 정당이 이제 원내 정당으로 이제 이 선거를 치를 것이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석 정도 되면 네. 분명히 한 7위 정당 정도가 되죠. 네. 당연히 우리공화당이나 네. 정광훈 목사의 기독민주당은 3%를 목표로 달리겠죠. 하겠군요. 다 3%를 그러면 목표로 5석을 얻을 달립니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최소 5석 혹은 뭐 이제 배분 과정에서 조금 네. 조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이런 거죠. 비례 한국당은 우리 게 아닌데 원외 정당이니까 정당 순위로 우리가 기표하는 용지에 보면 네. 10위 아래로 갈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비례 자유한국당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불출마한 의원 등 네.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 일부를 보내서 한 자릿수로 이 순위를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5순위 내외에 이제 네. 들어가게 된다면 기표하는 데서 어떤 네. 유권자들의 혼동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꼼수를 묘수로 대응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네. 이게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위성정당 네. 편법 이걸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 밖에 정당들 잠깐 사진이라도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독 독특한 당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던데. 핵보유하자는 정당입니다. 네, 아, 국민 국가혁명 배당금당,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이번에도 총선에 네.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그랬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핵나라당도 이용해서 우리가 핵을 보유해서 이거는 뭡니까? 네.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출마를 하려시는 분의 어떤 국가유공자 증서가 나와 있는 핵나라당을 것이고요. 창당하는 네. 인물에 나는 국가유공자다라고 네. 하는 이제 표식이죠. 결혼 미래당도 있다면서요. 결혼미래당 있습니다. 결혼미래당은요 아주 네. 독특한 게 이 결혼 이 이벤트 회사 있잖아요. 네. 결혼정보회사 선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네. 이웅진 대표라는 분이 창당 지금 발기인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결혼 사업을 이제 해온 분인데 이제 정치에서 결혼미래당 뭐 워낙 그 젊은이들이 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촉진이 된다면 좋겠는데 저것이 네. 이제 정당의 3% 얻기는 기치가 쉽지 않을 될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있는 거죠. 발기인이 200명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그 행사 때는 1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시도 당의 각자 당원만 1,000명씩, 그러니까 5,000명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원을 최소 1,000명 확보해야 되고 네, 5개의 시도당에서는 시도당을 만들어야 5,000명 되고. 이상 네. 확보해야 되니까 쉬운 그 준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